전달해드릴 내용은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하는 미세 전류입니다. 일단 객관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 정보가 팩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금 아까 저도 여기서 이제 그 웰스파이오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웰스파 그래서 웰스파를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웰스파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강의를 하고 또 내용을 전달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느스킨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물론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잘못된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걸 봤어요.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세 전류기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디바이스, 모든 전류기계는 결과적으로는 생체의 리듬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다가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이 가지고 있는 생체의 사이클이 다 같지 않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몸에 따라서 결국은 순환의 책이 되든가 흐름이 되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통칭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분들에게는 이게 나중에 혼란을 이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웰스파이오가 아닌 미세 전류에 대한 것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챕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세 전류가 가지고 있는 기능, 기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사용되는 부분들이 우리 인체에 어떻게 어떤 원리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뷰티, 아름다움, 또 웰니스, 건강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생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다 전류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전류는 세포마다 다 양자와 전자의 활동에 의해서 세포는 뭐를 하느냐면 대사라는 걸 해요. 그 대사를 촉진할 때 우리 몸에 인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는 96%가 유기체예요. 96%의 유기체가 생명 활동을 이어가려면 4%의 무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 4%의 무기질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네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네랄은 금속이에요. 약한 금속이고 가벼운 금속이죠. 뼈를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신경을 전달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이 무기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전류의 흐름은 이 4%밖에 되지 않는 무기질이 내 몸에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병이 많이 생기는 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96%의 유기체를 움직이고 있는 4%의 무기질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점점 시대가 갈수록 우리 몸에 있는 유기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류의 세기가 너무 방전됐다는 얘기죠.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된다는 것은 세포 대사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말은 결국은 세포에서 전류의 방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전류 방식을 가지고 병을 치료해 왔었던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류를 측정해 놓고 생체 실험을 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거, 그 다음에 체력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류의 흐름, 쉽게 얘기하면 생체 에너지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를 가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저주파학이라는 물리치료기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고주파학이라는 신부 발열기 알고 계시고요. 1Hz 치면 1초에 1번을 진동하는 건데 저주파는 1초에 1000번을 진동합니다. 1000Hz죠. 근데 고주파 같은 경우는 10만 Hz 이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1초에 10만 번 이상의 뭐야? 진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한 부위에다가 1초에 뭐야? 10만 번의 진동을 3분간, 5분간 계속 지속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있는 미세전류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세전류가 과전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뭐야? 타버리는 화상을 입게 되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도자가 돼갖고 이렇게 몸에다 붙이면 온몸을 떠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저주파 치료기거든요. 주파수를 세게 할수록 뭐예요? 내 몸에 있는 아주 작은 생체 전류인 미세전류는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막혀서 전류를 열어주는 방식을 진동주기로 하는 거죠. 그게 뭐야? 예, 치료기로 나온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약 50마이크로볼트밖에 안 되는 미세한 전기가 있고 그 전기가 뭐야? 우리 세포에서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가 먹는 영양물질을 잘 전달하고 세포가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야? 쌓이고 있는 노폐물들을 잘 배출하고 또 흐름이 막혀있는 혈관이라던가 림프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신경 전달을 잘하게 되면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뭐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세포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면 그걸 빠르게 회복하는 역할도 바로 이 세포에 있는 생체 전기, 즉 미세전류라는 것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체전류라고 하고 이 생체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 풍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세전류기 디바이스로 케어, 즉 관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할 때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시 전류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통증을 많이 느끼거나 많이 뭉쳐있다면 그분은 최대의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케어 전에 미네랄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회복하려면 이온 음료를 섭취하면 좋겠죠. 이온 음료가 결국은 이온화되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카리스에트는 360% 정도가 되어 있는 정제소금이에요. 소금물이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죠?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류의 흐름을 빠르게 증폭시킬 수 있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디바이스의 장점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가를 체크하는 게 우선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좋은 디바이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개개인마다 뭐야? 다 다르기 때문에 사후적인 측면이 뭐야?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려가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뷰티 또 뭐야? 건강 이 부분을 같이 잡으려면 정확하게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체 전류가 우리 몸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세포의 재생이나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포 내에 영양이 결핍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영양은 충분하게 들어가요. 현대인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양이 들어가는데 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전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지 않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을 동양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혈액이 돌지 않고 그 기를 돌리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침을 놓든지 뜸을 뜨든지 부항을 뜨든지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야? 양방병원에 가면 도수치료라고 해서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돼서 자극을 주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터치를 하는 순간 사람 몸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전류죠. 똑같은 방식의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갈바닉이라는 도구로 고객 관리를 할 때 고객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관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픈 곳이 나한테 전염되듯이 오더라. 저 사람이 어깨가 아팠는데 내가 했더니 나도 어깨가 아파.
그렇죠?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손만 갖다 댔는데 뭐야? 예, 신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갖다 댔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기감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말은 뭐냐면 전기의 뭐야? 과전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잘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됐을 때 우리 몸은 뭐야?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전기 과학적으로 뭐라 얘기해요? 전류의 흐름이 잘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체 전위를 자기에 맞게끔 잘 활용하고 있어요. 세포가. 제가 강의를 30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놀랬던 건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는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 그때 어느 채널에 갔더니 60조 개가 있다. 40조 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채널에 갔더니 정확하게 33.7천 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세포를 시험했나? 그래서 100조 개라고 얘기하나? 60조 개라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를 이 얘기들 뭐예요? 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33.7천 개가 어떻게 돼요? 예, 60조 개가 되고 60조 개가 조금 있으면 더 붙어서 뭐예요? 100조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예, 정확한 팩트가 아닌 것도 막 전달하죠.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100조 개라고 전달해요. 다행스러운 건 200조 개라고 하는 학자는 없다는 얘기죠. 100조 개에서 다 멈췄어요. 그렇다면 그 100조 개가 되는 6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어떻게 돼요? 다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몸의 세포는 210종인데 210종의 세포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조직을. 그래서 7개 조직을 만들어요. 그 7개 조직을 만들어서 뭐야? 대사활동을 하거든요. 그 7개 조직의 손상은 결국은 세포의 문제이고 세포의 결함은 어디서 찾느냐? 결국은 생체 전이를 세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전이라고 해서 세포가 어느 정도 신경학적으로 아니면 화학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50마이크로몰밖에 안 되는 전류가 60에서 95마이크로 확장이 돼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갈바닉 미세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바닉 미세전류 1번 세팅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2번 세팅하면 플러스, 3번 하면 마이너스, 4번 하면 마이너스, 5번 하면 마이너스. 그죠? 근데 걔도 몸에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전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마이너스 1번을 하면 젤이 들어갑니까? 피부 속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들어간대. 어떻게 들어가죠? 답을 못해요. 그냥 마이너스니까 밀어서 들어간대. 그런 법은 없어요. 마이너스를 해서 들어가는 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반드시 무슨 작용 기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미세전류. 즉 우리 몸의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는 전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세포의 투과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강제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온화되는 물질을 뭐야? 침투시키는 거죠. 그게 갈바닉의 전류 원리거든요. 근데 그 갈바닉이 또 결국은 뭘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생체 전류, 즉 미세 전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제가 2012년도에 갈바닉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3분 만에 5분 만에 그죠? 종아리를 발등만하게, 허벅지를 종아리만하게 이렇게 만들어드렸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다들 뭐예요? 신기해하죠. 뭘 신기해요? 갈바닉은 역시 대단하다. 근데 그 갈바닉의 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메커니즘이에요. 왜? 우리 근육은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신경섬유를 따라서 전류 자극을 받게 되면 스스로 수축하는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완이 돼도 긴장이 되는 거고 단축이 돼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육은.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해서 사정없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을 사정없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수축하죠. 그러다가 염증이 딱 생기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벌크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근력 운동이에요. 강제로 펌핑을 해서 수축 기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뭐야?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고 근섬유가 뭐야? 손상을 받게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 근섬유가 커지는 거죠. 근데 계속 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때려보셨어요 혹시? 자꾸 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야? 혈류가 증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손으로 자극해도 뭐야? 종아리를 손으로 문질러도 어때요? 혈류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마사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주물러서 뭐예요?
200% 300%의 혈류 증강을 일으키려면 40분을 주물러야 돼요. 근데 전류를 사용하면 3분, 2분, 1분 만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왜? 내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전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류를 자극하게 되면 알아서 근육이 어떻게 돼요? 수축하게 되는 거죠.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웨스팔 가지고 뭐요? 이렇게 데모나는 것들을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팔을 한쪽 열심히 주물러서 이렇게 하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수축된다. 대단하다. 그거는 뭐예요? 갈바닉이나 웨스파가 대단한 게 아니고 뭐가 대단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근수축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얼마나 순환이 잘 되고 탄력을 내 몸에서 갖고 있고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되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뭐요? 근수축 현상은 일어나고 그게 3일, 4일, 5일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뇌 인코딩이 돼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케어 디바이스 미세전류기는요 3회 이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성 관리라는 게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디바이스를 써보셨을 건데 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다 웰모닝 하셨고 푹 잤고 숙면을 취했고 그죠? 쳐다만 봐도 아마 참 잘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한 번씩 해주면 그분이 다음날 연락 오죠.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더 아파요. 뭉쳤어요. 통증이 와요. 다음날 더 부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요. 절대 이해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걸 흐르는 과정이 바로 이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호전 반응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정상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정상 반응이에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다가 운동을 한 사람이 다음날 근육이 아프고 통증이 오는 게 무슨 반응이에요? 정상 반응이죠. 노동 안 하다가 노동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정상 반응이에요.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그렇게 3일을 몸살을 하면 뭐라 그래요? 정상적인 몸살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잘 모르니까 무조건 뭐라 그래요? 호전 반응이라고 해요. 호전 반응 아니고 무슨 반응? 정상 반응.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어떻단 얘기예요? 전류의 흐름이 뭐야? 막혀있다. 한마디로 뭐야? 기가 막혀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류를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전기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체 전기를 모르고 건강을 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에 전류가 없어지게 되면 옛날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가 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 되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력이 쇠해졌다는 얘기는 내 몸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방전됐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가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엔진 때문이 아니라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전기가 방전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 전기를 뭘로 집어넣을 거예요? 전자파로? 아니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전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미세전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미세전류기는 어떻게 해요? 문질러 주지 않고 뭐예요? 머리맡에 두고 자도 내 몸에다가 전류를 집어넣을 수 있다. 진짜로 믿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미세전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세포에 뭐야? ATP라고 하는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영양물질과 산소물질이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기에서 에너지 대사를 해요. ATP라는 걸 만들어낼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엔자임 Q10이 40대 이후에 부족해지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해도 뭐요? 세포에서 ATP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예요? 운동을 빡세게 할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코엔자임 Q10을 뭐예요? 채워줘야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폐물이 생기면 뭐를 해요? 그 찌꺼기 배출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이거든요. 그거 누가 끌고 가요? 림프가 끌고 가야 돼요. 그걸 빠르게 보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코엔자임 Q10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산화물질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촉진이 안 되고 뭐야? 아무리 내가 코엔자임 Q10을 먹어도 뭐야? 에너지가 안 생겨. 뭐가 다운됐다고요? 그렇죠. 생체 전류가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걸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00달톤의 법칙이라고 해서 분자가 큰 물질들은 절대 피부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갈바닉은 아까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극을 주게 되면
세포에 뭐가 생긴다 그랬죠? 녹화한 거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에 투과성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투과성, 확장이 된다고. 두 번째로 그거를 강제로 집어넣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뭘 썼느냐면 콜라겐은 분자가 커요. 비타민C도 분자가 크고 코엔자임도 500분의 된다. 수소 분자보다 훨씬 커요. 분자가 큰 걸 여기다가 발라서 집어넣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콜라겐을 주사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온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미세 전류 기계. 그걸 통해서 뭐야? 비타민C도 집어넣고 콜라겐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이온화시키게 되면요 모든 세포를 뭐야? 확장시켜서 투과시켜요. 그게 미세전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전류기는 세포를 충전하는 건강법이라고까지 알려져 있고, 염증 세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전류 가지고는 들어가서 뭐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데, 미세전류는 염증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환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미세전류인데 이거를 저렇게 외부로부터 미세전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미세전류 통증 테라피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통증에 대한 수용기는 기본적으로 먼저 불쾌감인데,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통증의 정도나 원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기를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류의 흐름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의학에서 뭐야?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전류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전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곡기라고 불러요. 그 곡기를 내 몸에서 뭘로 바꿔줘요?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전자 활동이 내 몸에 얼마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숨이 딱 멎을 때는요 전자 활동이 멈춰버려요. 그거를 뭐야? 기가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소통시켜주기 위해서 시중에 하고 있는 방법이죠. 대피요법, 그다음에 침구. 저도 오랫동안 침구를 했지만 침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침구의 단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잘못 찌르면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팔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마사지라던가 도구를 이용한 것들도 부항이라는 걸 떠서 이렇게 순환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붙인 사람보다 붙인 사람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빈틈없이 저기를 할 수 있는 건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괄사라는 걸 통해서 피부를 긁어서 모세혈관을 터뜨려서 순환을 촉진해서 백혈구를 빨리 끌고 오면 인파 형성이 빨리 되기 때문에 회복을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주파나 고주파라고 하는 비싼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통증과 순환을 없애는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뉴스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세전류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뭐야? 다양한 포럼을 열고 세미나를 열고 논문과 뭐야?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제가 한번 캡처를 해갖고 왔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미세전류기를 사용해서 유전자를 바꾼 쥐에게 한 10일 동안 쭉 자극을 줬더니 모낭이 활성화되면서 모발이 잘 생성이 되더라. 그래서 미세전류기는 기본적으로 뭐를 해주냐면 두피 케어를 하면서 모발 생성을 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고요. 두 번째는 벼락교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뭐야? 현저히 적어져서 활성도가 낮아지면서 세포에 뭐야? 특이한 개선 활동으로 인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내용과 저 위에 보시면 놀랍게도 주름을 개선한다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콜라겐을 210%까지 뭐예요?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미세전류를 자극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콜라겐이 뭐야? 210%까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서 콜라겐이 줄어들어요? 넘쳐나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사람에게 열심히 관리를 해도 뭐야? 안 올라오죠, 콜라겐이. 왜? 재료가 없으니까. 그럼 미세전류기를 써야 되는 40대 이후 사람들은 콜라겐을 몇 개씩 먹어야 돼요? 원료가 있어야 되니까 나이대로 먹으면 되겠죠. 아니, 재료가 있어야 콜라겐을 생성시킬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추석 때 이제 이런 뭐 디바이스 선물할 거 아닙니까? 추석 선물로 누구에게? 뭐 근력 운동하고 있는 한 80대 부모님에게? 아니잖아요. 다 노동하는 노동 근육이잖아요. 그 노동하시는 분들 뭐가 필요해요? 콜라겐이 필요하고 탄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 그런 분들에게 뭐야? 디바이스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콜라겐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촉진시켜 주게끔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겠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수기를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뭐예요? 내 몸에 있는 사이클을 회복하는데 최소 40분이 걸려요. 근데 미세전류기를 사용하면 최대 뭐예요? 5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때요? 이 디바이스 같은 걸 갖고 있으면 관리를 받으니까 너무 좋죠? 또 내가 내 몸을 했더니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하고 있죠. 그래서 20분, 30분 넘어가고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몸살 나서 누워있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5분 이상을 넘어가는 건 무리다. 5분을 세팅했으면 여기 목부터 어깨, 팔, 흉부, 어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5분 세팅이. 한 부위를 5분을 열심히 한 거죠. 다음날 이렇게 부어요. 전류는 속이라는 거랑 다른 도구라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사용할 때는 뭐예요? 오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2개 갖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류 쇼크옵니다. 왜냐면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흐름이 다르잖아요. 불규칙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른데 이거 열심히 하고 앉아있으면 양쪽 어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 쇼크 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 갖고 뭐야? 꾸준하게 한 부위를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전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렇게 피부 화상, 알레르기 반응, 피부 자극 등 부작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하셔야 되고요. 연구진이 밝혀진 거예요. 세포의 증식이 158% 개선, 그 다음에 콜라겐 증식이 213%까지 올라가고 성장인자가 뭐요? 예, 191%까지 증가됐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전류를 사용했을 때 복부에 자극을 했을 때 뭐요? 예, 체지방 감소율과 셀룰라이트 감소가 뭐요?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도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미세전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도자 같은 경우 한 160만 원 정도예요. 얼굴보다 큰 거 갖고 하죠. 이렇게. 그래 이게 뭐예요? 뷰티 앤 디바이스, 즉 웰니스 기계예요. 저 도구도 160만 원짜리 저 기계로 얼굴만이 아니라 전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얘는 하시는 분이 팔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본인이 하기엔 너무 힘들죠. 70, 80대신 분은 들기도 전에 떨어뜨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20년 전에 했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미세전류기가 워낙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미세전류기 판매하는 판매책들이 전국에 있는 시골에 갑니다. 그래서 노인정마다 가갖고 노인분들을 모셔다 놓고 무릎 아픈 데다가 다 저 디바이스를 갖다 줬어요. 뾰족하게 생기고 세 번째 있는 거. 저게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 5분만 갖다 대면 무릎에 통증이 사라지니까 막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온 마을에다가 퍼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모이죠. 저걸 다 180만 원치 주고 다 삽니다. 그래서 사갖고 집에 가서 저걸 하는 다음에 어디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저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었어요. 자, 이렇게 디바이스는 칫솔에서부터 붙이는 패치까지 정말 많은 미세전류기가 팔찌까지 나와 있고요. 이 팔찌도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저걸로 어떻게 뷰티 앤 웰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왜 사요? 미세전류기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관리, 테라피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전류기에 이제 단점이 있어요. 첫째로 사용 전에 몸에 있는 예, 전도물질이 되는 모든 금속류는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 같아요. 임플란트를 뺐다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전류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어떻게 돼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탠드를 박은 사람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예, 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뼈에 이렇게 철을 박았다는 이런 분들은 피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기 수용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뭐만 갖다 댔는데 아프다는 분 있어요? 없어요? 가기도 전에 소리 지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씩 적응을 시켜야 되고요. 수분이나 전해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보충 후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유아 또는 고령자의 경우는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요. 상처나 염증 있는 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심장 관련해서 아주 중증, 심부종 환자 같은 경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심부쇼크입니다, 심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미세전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허황되게 바라다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잘 작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지킬 수 있는 거를 지키고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전달하시는 분들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꼭 뭐요? 숙지해서 하셔야 돼요. 본사가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죠? 제가 볼 때 거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실험 정신이 강하니까 2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미세전력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근육과 신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근육이 움직일 때 뭐가 움직인다? 이 근육 바로 위에 그리고 근육 바로 아래 이렇게 근막 하, 근막 상에 림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림프의 흐름을 좋아지게 만드는 건 미세전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전류기가 하고 있는 것은 치료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면 디바이스가 하는 거예요. 그 디바이스에 있는 W라고 하는 헤드가 바로 뭐야? 예, 림프 드레나지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거기에 펌핑 요법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을 그리게 되면 그 펌핑 효과가 있어서 뭐야? 근육이 아주 딥하게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살 문질러도 뭐야? 충분하게 림프가 흐름이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근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근막이 뭐야? 슬라이드 움직였을 때 림프 신경 혈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주는 효과는 바로 뭐야? 저거를 원활하게 시켜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막을 슬라이딩 시켜주는 잘만 시켜주게 되면 조직액이나 임파액이 잘 흘러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야?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나 아니면 림프절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여과, 면역, 정화 이런 시스템을 뭐야? 활성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되냐면 림프관은 정맥관하고 똑같아서 이 동맥관하고 달리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착 혈액을 내보내는 거하고 달라요. 정맥관은 판박이 있어서 근육이 움직여야 밀어내듯이 림프도 판박이 있어서 밀어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밀어주는 효과를 누가 가지고 해요? 근육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방향으로 하게 되면 뭐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림프가 가고 있는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건 그거예요. 이렇게 당기거나 막 문질르거나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예, 림프를 강하게 했을 때 떨어졌다가 붙어요. 림프가 자극을 주게 되면. 그래서 뭐예요? 역방향으로 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림프 순환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림프액이라는 건 여러분들 혹시 상처 나면 피 나오기 전에 노랗게 하얗게 액체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림프액이에요. 철봉 오래 하면 여기에 수포 올라오죠? 그게 림프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뭐야? 우리 몸에서 조직액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직액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부종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림프관이 잘 막히거나 림프절이 잘 순환이 되지 않아서 막히게 되면 그거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근막이완이라고 하는 것이고 림프 드레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림프 드레나지를 잘하면 림프절에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내 몸에 이런 면역 기능이나 아니면 노폐물 제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많이 막혀 있거나 순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부종만이 아니라 셀룰라이트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셀룰라이트가 생겨서 림프가 막힌 게 아니라 림프가 막혀서 오래되면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면 림프가 원활하게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은 약 700개의 림프절 중에 약 160개 정도는 저기 목 위에 머리 쪽에 있는 두경부 림프 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목, 그 다음에 이렇게 쇄골, 겨드랑이, 뭐 사타구니 이 절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쵸?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절이 무슨 절이 해인사도 아니고 그 림프절인데 림프절을 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거기에 커스텀이라고 해갖고 앞에 나와 있는 게 강력한 미세전류라는 얘기라고 돼 있죠. 미세전류는 강력한 게 없어요. 미세전류가 강력하면 저주파가 돼야 되고 고주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미세전류는 무조건 뭐예요? 미세전류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갑니다. 단지 다른 게 바로 뭐예요? 불규칙하게 우리 몸의 전류의 세계에 맞게끔 뭐야? 바뀐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없는 거죠. 예, 어떤 디바이스 미세전류기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인체에 적응돼서 전류가 바뀌는 시스템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 다음에 뭐 해당하는 부위에 몇 군데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미세전류기예요. 웰스파가 아니고. 미세전류기는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외습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가림프라고 하는 겨드랑이 림프절은 흉부하고 유선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노폐물들을 끌고 오는 거고요. 서해 림프 같은 경우는 생식기 쪽과 복부, 하복부 쪽에 있는 것에 노폐물들을 빼내는 거예요. 림프가 손상이 되게 되면 0.6cm 정도밖에 안 되는 림프절이 2cm까지 부어요. 그리고 이게 붓게 되면 이제 뭐요? 거기서 T입하고와 B입하고 이런 항원들하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림프 순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악성암이라던가 결핵이라던가 천식이라던가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은 림프를 순환시키게 되면 빨리 암이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바이러스가 빨리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야? 림프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부종이 생기는 것도 물론 공파세 부종이나 심장의 부종으로 생기는 것 외에 한 80%는 대부분 조직액의 문제예요. 즉 림프 부종이에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자세를 오래 있거나 임산부 전후로 있을 때는 림프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그 다음에 짠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도 림프가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쪼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림프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속옷을 오래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림프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림프를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증을 해결할 수 있고요. 혈관의 탄성도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모세혈관이 30%, 20% 점점 줄어서 60, 70이 되면요 거의 40, 50% 가까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줄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쥐가 나거나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열심히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미세전류예요. 미세전류는 혈관 전체적인 부분의 측면을 뭐예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초 혈액순환의 최고의 뭐예요? 디바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필요해요, 저게? 아까 제가 이거 보면서 운동하기 전에, 운동 후에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죠?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산책 나가시는 분 말고. 자, 손 들어보세요. 자, 한 10분 손 들었네요. 자, 노동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동하시는 분. 아, 일 안 하세요? 일하시는 분 손 들어봐. 보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디바이스는요, 노동 근육에 쓰는 거예요. 운동 근육에 쓰는 게 아니고. 운동에서 펌핑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기분이 좋아요. 아파도 참아. 근데 노동하고 뭐요? 근육통이 오면 못 참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봤더니 릴렉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에도 좋아서 심신의 안정을 주고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들, 그리고 면역의 활성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죠. 이 방향대로 해주면 뭐예요? 효과가 뭐예요?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곳에 1200%까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문질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디바이스를 막 문질러주는 것도 좋아요. 왜? 뉴스킨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티알미 뚜껑만 봐도, 티알미 껍데기만 봐도 살이 빠지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이 디바이스를 보고 흥분 안 해요? 흥분하는 사람들 다 좋아지겠죠? 근데 방법을 알고 하면 어때요? 훨씬 더 3분 만에 뭐요? 놀라운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고. 아까 잠깐 늦게 들어왔는데 여기 뭐 사장님이 강의하시는데 어렵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그걸 여러분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줄 때도 아주 타겟을 정해서 현대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이 함부로 안 돌아가요. 그죠? 목이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8만 풀어서 목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 붙들고 뭐만 풀면 돼요? 8 풀어서 목 돌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9월달 예약이죠. 그런 걸 하라고 여러분들이. 목 안 풀고 뭐요? 팔만 풀었는데 목이 돌아가 신기해서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림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압력의 중요성하고 두 번째 관성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꾸준히 하지 않으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돌아간다. 근육은요 72시간이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상태. 그럼 최소한 3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력 현상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몸의 상태가 그동안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뭐야? 이걸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력 현상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지금의 자극이 뭐예요? 그동안에 쌓아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빨리빨리죠. 두 번째 잘하는 게 뭐예요? 빨리 포기죠. 세 번째 잘하는 게 뭐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리빨리 원하는데 얘는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손상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3분 안에 2분도 못 참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거는 웨스파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림프를 할 때, 림프 드레나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근육학과 림프 관리를 강의하고 공부시킬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특히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식성 기관지 발작이 있는 사람, 천식 환자를 하면 안 됩니다. 천식 환자는 이 림프 드레나지를 했을 때 확장이 돼서 기관지가 호흡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이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 그래서 호흡이 원활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경기의 여성분들은 복부하고 골반은 피하고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위험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혈압 환자입니다. 저혈압 환자는 목을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쇼크 일어나서 그대로 쓰러져요. 그래서 어지럼증을 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소금물을 먹이세요. 소금물을 먹고 쾌화하고 소금물을 또 먹게 되면 뭐야?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저혈압 환자인지 아닌지 꼭 체크하고 목을 풀 때는 맨 마지막에 풀고 절대로 오랜 시간 목을 풀지 않는다. 왜? 일어나다가 그냥 쓰러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혈전증이나 색전증, 그 다음에 악성 종양, 암 환자는 절대 안 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몸을 디바이스로 하지 않습니다. 갈바닉 전류도 미세전류이고 보시스 미세전류이지만 웨스파가 갖고 있는 미세전류의 방식은 뭐야? 그 디바이스랑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야?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시지 말란 얘기죠.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병원에서도 고주파 기계를 통해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환자들은 뭐야? 암세포를 줄이게 합니다. 이게 신부 발열이니까 줄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줄면 어떻게 돼요? 항암 치료를 아니면 수술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웨스파가 암세포를 줄이나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사에서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해서 오늘 웨스파 얘기는 안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한 건 뭐예요? 미세전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웨스파하고 미세전류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단지 같은 건 웨스파는 미세전류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미세전류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